그리고 그 시작은 극단적인 인종 우월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우파 성향이 강한 강경 보수하고 극우의 차이는 결국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Wir haben diese schwerste Aufgabe in Liebe zu unserem Volk getan. Wir haben keinen Schaden in unserem Innern, in unserer Seele, in unserem Charakter daran genommen. 진짜 지켜야 될 무언 우리가 있잖아요. 네. 선이. 네. 근데 이게 계속 막 나치, 파시즘 이런 게 옛날 진짜 교과서에나 보던 얘기들인데 이런 거 이제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스물스물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자꾸 다시. 네. 네. 뿌리를 감췄을 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종종 등장했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파시즘의 잔재들이 포착됐습니다. 그 뿌리예요? 최근에 뭐야? 네, 작년 1월 로마 시내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1995년에 해산된 네오파시즘당 MSI의 추종자들입니다. 파시스트 경례를 하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우리가 아는 그 경례인 거예요? 네, 그 아시아인 우리도 그건 함부로 정말 안 하는데. 함부로 못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리스. 서양 쪽에서. 큰일 나고요. 그죠? 네, 함부로 절대 이렇게 쏜 사람 하다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웨이브만 하죠. 그래도 시청자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윤여정 씨가 대표로 한번 어떤 모습인지. 숙하 씨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저한테. 50견이와 서로 그냥 손이 잘 어깨가. 올라가네. 너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 어깨가. 그죠,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럼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집권당인 FDI,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니가 속한 정당입니다. FDI의 청년 당원들이 나는 파시스트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행사에 멜로니 총리의 언니 그리고 집권당의 그 핵심 인사들이 같이 참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가는구나, 저기를. 아니 아까 멜로니 총리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뭐 오페라 가서 문화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이미지 세탁 노력했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나타난 거 보니까 원래 그 정당의 뿌리가 파시즘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나치즘의 상징들도 잊을만 하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히틀러의 상징인 코스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웬일이야. 네,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검은 길을 들고 다니면서 상징적인 경례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나치즘이 등장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다시 겪어서는 안 되는 안 좋은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10% 혹은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는요. 사실은 일반 정당을 지지하고 또 보통의 시민들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사실은 합리적인 시민들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다수는요. 평범한 삶을 갖고 싶어 하고 일상을 다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제 했던 것 똑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요. 네, 이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극소수구나. 자,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는 국가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극우는 소수의 세력만으로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집단이고요. 어느 한쪽을 비인도적으로 내몰았던 역사적 선례가 있는 만큼 적당한 견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극우를 견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유럽 극우의 등장이 우리에게 가져올 파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repeat after me.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Dimanche, je vous appelle à aller voter. 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 그리고 보조금 삭감까지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많은데요. 한편 유럽연합의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진짜 그래도 먼 나라 이야기긴 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화면을 보고 나니까 네. 바로 와닿은 게 이 모든 그런 상황들하고 지금 이런 뭐 관세 전쟁이 네, 네. 연결돼 있잖아요. 다 우리 그러니까 앞에 다 연결돼 불똥이더라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유럽 극우들의 이제 트럼프까지 가세했는데 지금 이런 극우의 물결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럽도 미국도 자국 보호를 시작합니다. 자, 빗장을 걸어 잠근다. 장벽을 높이 세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국경이 높아지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국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가 적어집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무역, 관광 그리고 문화 교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리즘의 반대, 엔티 글로벌리제이션, 반세계화도 많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폐쇄주의로 가는 거죠. 회사주의. 네. 우리나라 특히나 중간에서 반도체 해서 팔고 우리는 이 맞아요. 평화로워야 다 하는 나라고 또 우리 또 요즘에 지금 뭐 K 문화, K 드라마, 오, K-팝. 우리 유빈이 어떻게 이제 유빈이 못 가네 어떡해요? 이제. K 그러니까 선배님. 이게 사실 정말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런 소통들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헤어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너무 큰 영향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피해가 오겠네. 유빈아 이거 생과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잉. 저는 죽을 때까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네. 어떻게요?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제 문화는 SNS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격은 적을 겁니다. 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무역 이런 쪽이겠죠. 그러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수출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 할 정도로 말이죠. 예. 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럴 경우에 미국과 유럽이 빗장을 걸어 잠근다. 그럼 당연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네. 유럽은 유럽연합 내부 국가들끼리 거래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네. 자, 현재 공장을 짓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의 물건을 팔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세울 공장들이 옮겨진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거기만 자, 창출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일단 경제적 타격이 오고요. 우리 내수 그리고 세수가 준다 그러면 국채가 는다라는 개념도 사실 비슷한 개념이고요. 사실 지금 경제도 걱정인데 말씀하신 난민 문제도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난민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2018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멘 난민이 500명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었죠. 제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딱 2명, 500명 중에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네, 근데 400명도요 인도적 체류만 허가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제주도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끔 출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급히 추가 입국만 막은 미봉책이란 지적과 함께 국제 인권 국가로서 무책임한 조치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많이 받는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로울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들도 많지 않지만 아주 적은 인원 중에서도요. 아주 극소수만 난민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2.06%만 인정해준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요, 10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함께 떠안고 가야 하는 만큼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서의 역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을 아예 배척해 버리는 유럽 국들과 과연 그 가치를 함께 해야 할까요? 유례 없는 경제난 그리고 사회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극우의 선택은 세계와 장벽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 저들, 그들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다 건너 머나먼 유럽의 일일까요? 유럽 극우와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미 우리와 그들이 사실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좌와 우, 그리고 남과 여, 그리고 기성세대와 MZ세대, 그리고 다수와 소수, 이렇게 해서 우리도 편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 극우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담싸지 말고 또 통합과 그리고 화합, 이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는 관용을 베푸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